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4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유는 뭐 한결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도 민간 고용이 또 둔화가 되면서 부담감을 좀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시장도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점에서는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어떤 희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소식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대차가 올해 안에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어제 관련한 종목군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하면은 엮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자율주행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요. 자, 엔비디아의 또 AI의 성장세를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의 흐름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후반부에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뺏어갔다가 조금 돌려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안정감이 들잖아요. 이제부터 좀 좋아진다라는 느낌들. 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조금 올라간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마지막에 기분이 나쁜데,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서 한번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9월달 되면은요 또 만기일 큰 놈 하나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과 내일 주말장까지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일단 오르긴 올랐거든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1%, 나스닥은 0.5%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죠. 즉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주말장까지는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조금 다운되는 느낌들 좀 보여주면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이제 동결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말장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영향을 우리는 월요일, 그 다음에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이니까 화요일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게 끝나면은 다음 주 초반부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약간은 애매한 그런 주 초반을 보내게 되겠죠. 근데 또 만기라고 그 다음 주랑 바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에 상승을 해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 또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보여왔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은 또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마찬가지였죠. 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 1일, 즉 내일 나오는 노동부의 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부문의 고용을 보여주는 ADP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민간 고용 부문은 지난달보다 17만 7천 명 증가했다. 예상치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보다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전달 같은 경우는 37만 명이었거든요. 이제 37만 명의 절반도 안 되죠. 네. 17만 7천 명 곱하기 2 해봤자, 네, 35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민간 고용을 이끌어냈다. 고용시장이 매우 둔화되었다.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들 안 뽑아! 제기할 거. 돈 많이 들고,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고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자리 구할 사람들 다 구한 거고 이제는 진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이제 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채용 공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적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고용이 계속 나빠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 민간 부문의 고용도 크게 나빠지면서 네, 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참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둔화가 된다. 그것을 경기의 어떤 부담감, 좀 경기 침체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긴축을 할 수가 없죠. 즉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압박감을 주기 위한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압박적인 정책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좀 낮춰주거나 이런 부양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를 단숨에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런 금리 동결의 시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그 GDP 잠정률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당초 발표된 속보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2.1% 증가한 것으로 수정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2%였거든요. 근데 비슷하죠. 1분기와 2분기가 비슷하게 성장률을 보였다. 물론 더 많이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네, 비슷한 수치로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속보치는 2.4% 증가, 그 다음에 예상치 뭐 이런 것들은 2.4% 증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네, 이것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경기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 너희들 정책 너무 세게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 역시도 경제지표가 부진해가 나온 것이 오히려 추가 긴축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주식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나쁘게 나오니까 네,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된 거죠. 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이 이 시장의 어떤 그 둔화, 경기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강세 입장들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들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당장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기업들 적시도 이제 뭐 실적이 감소한다든지 또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힘든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뭐 국민들도 다 같이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보다도 일단은 기업을 먼저 봐야 되니까 기업의 실적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은행도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네, 어떤 평가도 다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이런 나쁜 소식들이 주식시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연준의 매파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있다. 네, 한쪽으로 비켜나게 하고 있고 9월에 동결 기대감을 강화했으며 11월에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9월 달에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또 다시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예상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돼서 올 연내에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초반부 1분기 빠르면 1분기에도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어제 그 저항대에서 살짝 얻어맞고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경계를 하거나 좀 재미없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가가 저항을 업고 있다라면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눕거나 아래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뭐 특별하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거나 아니면 뭐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확 기울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지루한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서 조금 관망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올라왔으면 하루 이틀 정도 횡보하거나 살짝 조정을 통해서 좀 진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오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현대차가 운전석에 앉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신 운전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 기업들의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레벨 3 상용화 소식과 미국 거대 기업들의 사업 진출 소식이 맞물리면서 브레이크가 해제됐다. 네, 기자는 정말 말 잘 쓰네요. 네, 브레이크가 해제됐대요. 쭉쭉 가는 거지. 그냥 아우토반 그냥 밟고 가는 거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레벨 3 구간을 현대차가 이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연내 상용화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도 연말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9월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시험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됐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연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연내에 한다 그러면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나면서 무더기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라닉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어제 들어갔었고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무선통신, 보안 솔루션.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무선통신, 보안 솔루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것도 네,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 솔루션, 그 다음에, 이런 쪽, 센싱 하는 쪽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이런 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통신 기반은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들로, 많이들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부품주 쪽에서도 DY 이런 것들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포뱅크, 모트렉스, 남성,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관련 있는 기업들은 전기차로 다 포함시켜야 돼요. 자율주행이 물론 전기차가 아닌 것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지만 전기차에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율주행의 어떤 이 기술력이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 내연기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현재로서는 이 자율주행 같은 테마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 본다면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그 다음에 이런 통신 기반, 네, 등등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장은 사실은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가 대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가리 역할이기 때문에 밑에 부품주들이 더 큰 성장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상황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점쳐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재료에는
일단은 연내 상용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재밌어요.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네,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자율주행차 레벨 3을 상용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일본의 혼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얘네들이 이제 시속 60km 수준을 도입한 것이 유일했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80km 정도 되는 수준의 레벨 3를 작동시키겠다. 자, 80km 정도라면은 네, 고속도로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속 주행이 안 되는 거지만 1차선 기준으로 봤을 때 달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80km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또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만 그 손은 아예 대지 않고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레벨 3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발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더 복잡해진다라면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이제 고속도로에서 피곤한 운전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을 선택했다.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됐느냐? 올해 225조 원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는 2400조까지 무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요즘엔 뭐 툭하면 10배 성장이네요. 근데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노다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율주행차, 특히 자동차 부품주 이쪽은 업황 개선과 함께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또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자율주행의 성장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뭉뚱그려서 좋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로 이게 연결되는데 사실 이제 주도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좀 주춤거리거나 또는 이제 압박감을 좀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포지션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자, 어쨌건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3배 정도 급등했다. 근데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주가가 여전히 더 상승할 것이다. 뭐 사실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리서치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 더 한 80%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미국 증시가 뭐 그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만 올라간 포지션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긍정적이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 정도 네, 상승하면서 일단은 반도체 지수 좀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이 어제는 좀 나타났다. 오늘이라 봐야 되나요? 네, 어제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하게나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연상력과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버텍스 AI가 결합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엄청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그 구글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 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빵 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엔비디아는 AI의 진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근데 이 AI 시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산업의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의 중심은 AI를 통해서
집중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뭐 10배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AI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전부터 나왔었죠. 뭐 스마트 홈, 네, 스마트 가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그 주위의 온도에 반응해서 뭐 에어컨이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센싱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유지가 그 뭐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게 그냥 AI가 되는 거죠.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가속 컴퓨팅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쪽으로 많이 진입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에 가장 맞는 수준으로 결과물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작동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AI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속 컴퓨팅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보여줄 것이 많다. 왜? 이 GPU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다. 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GPU 성장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AI라고 한다라면 그냥 GPU,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90%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GPU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HBM을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얘네도 90%예요. 그러니까 그냥 AI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127% 증가한다. 근데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다. 퍼가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참, 네, 성장에 대한 속도가 너무 크게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네, 더 간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포지션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네, 시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생각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엔비디아의 상승은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에게 전부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내용도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가전제품으로 본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고용 둔화 또는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의 입장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레벨 3, 즉 자율주행 레벨 3를 연내에 상용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상품화 시킬 것인가 그 얘기만 할 것 같은데요. 연내까지 뭐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연내 상용화는 이미 제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히 쓰임새가 높을 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들까지 전부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초요 나오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좀 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생각되네요. 네, 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전문가들은 더 올라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부품 이게 그 추세를 주춤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현재 실적 성장성이나 업황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네 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주가 상승 그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3배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것들은 뭐 10배씩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직도 덜 올랐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 쉬지도 않고 올라왔다. 이런 것들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닌 상황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거에 투자할 때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책 한 곡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했던 사람들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매수하게 되고 바닥을 쳤을 때 매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드나들며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매도 또는 매수하려고 노력한다면 돈을 버는 것은 오직 당신의 증권회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점에 팔아가지고 저점에 사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면 약간의 조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주식을 그냥 그대로 보유해라. 네. 그 다음에 지금 가격보다 약간 비싼 것 같아 보이더라도 상승 추세가 일단 형성되고 있다라면 또 충분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다고 생각된다면 너무 아래쪽을 고집하지 말고 그냥 사라.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죠. 네. 추세가 꺾이고 있으면 그냥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최고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신의 계좌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고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증권사뿐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멀리 바라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승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단기적 변동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을 좀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조금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도 계속 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떼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